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마치 배구의 스파이크의 동작처럼 혈당이 크게 변동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위험은 2배, 알츠하이머 위험은 1.6배 높다고 밝혀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와 치매를 부른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그러면은 좀 애매하죠. 그리고 먼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면 몇십 년 후에는 당뇨나 치매 등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닥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혈당은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당이 정상치를 벗어나면요, 몸 곳곳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혈당은 말 그대로 피 속의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포도당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세포 안에서 산화되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ATP라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즉, 포도당은요, 움직이고 생각하는 등 인간의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혈당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료가 너무 많이 넣는다면요, 엔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혈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는요, 식사, 운동,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변동하는 것이 바로 식사 후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요, 분해된 포도당이 소장을 통해서 혈류로 흡수가 되죠. 이로 인해서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 수치가 오르게 되고요, 혈당의 상승폭은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혈액 내의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한 범위로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변화에 신체가 대응하며 혈당 수치를 70에서 140 이 범위 내에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요, 혈당이 올라갈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면요, 인슐린은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체내에 저장을 해요. 인슐린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포도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치솟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가끔이라면 괜찮지만 과다 분비가 지속이 되면요, 인슐린에 대한 신체 반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내로 포도당을 옮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요, 결국 고혈당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고혈당도 문제지만,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상태예요. 실제로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정상혈당, 지속적인 고혈당, 그리고 변동폭이 큰 혈당, 이 세 가지로 조정을 해본 결과 변동폭이 큰 쥐의 췌장 베타세포가 가장 많이 파괴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마치 배구의 스파이크의 동작처럼 혈당이 크게 변동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어서 생깁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에요. 주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무분별하게 섭취했을 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의료계에서는요, 식사 후 혈당 수치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로 보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했을 때 그래프가 뾰족뾰족하고 상승폭이 30 이상보다 크다면 평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요,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것이 식곤증인데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요, 반응성 저혈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현기증이나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식곤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혈당이 상승하면요, 몸의 에너지 대사가 혼란을 겪게 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뇌기능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가 과도한 혈당을 배출하려 하는 과정에서 빈뇨와 함께 갈증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널뛰는 혈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몸이 차근차근 망가진다고 돼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불러오는 대표적인 질환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이에요. 필요량을 넘어서는 포도당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30세 이상 성인 13,625명의 공복 혈당 수치를 대사질환, 생활습관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비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후에는요, 가짜 배고픔이 몰려와서 체중 증가의 위험이 더 크다고 돼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요, 뇌는 이것을 에너지 부족으로 느끼고요,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을 분비해서 배고픔을 격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가짜 배고픔은 또 다른 섭취로 이어지고 그 결과 혈당이 다시 높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남은 포도당은요,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방 저장소의 용량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몸이 불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비만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당뇨병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의 종착역은요,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혈당 상승을 막지 못해서 2형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2형 당뇨병은요, 협심증, 뇌졸중, 망막증, 신부전 등의 삶의 질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부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당뇨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식후 혈당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700명의 비당뇨인을 12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당뇨병 발생에 가장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요, 식후 1시간 혈당이었어요. 음식을 섭취하면요, 한두 시간 사이 혈당이 최고점을 찍는데 이때 혈당이 높다는 것은요, 인슐린의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일 때 당뇨병 발생의 위험은 2.84배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세 번째 무시무시한 병은요, 치매예요. 조절되지 않은 혈당은 뇌도 망가뜨립니다. 혈당이 높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이 돼요. 뇌혈관이 손상이 되면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 인지 기능이 약해지고 치매 발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위험은 2배, 알츠하이머 위험은 1.6배 높다고 밝혀져 있어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요, 다양한 질환과 연계되는 만큼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요,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요,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적절한 혈당 관리는요,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위험을 60% 이상 줄여준다고 돼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철저한 혈당 관리로 질병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